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클래스 이클 OT입니다. 쌤 이클 강의가 어떤 강의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꼭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 수능 국어하고 내신 국어는 다릅니다. 예. 공부방법도 다르고요. 물어보는 방식도 다소 다릅니다. 아마 N수생들은 이 말을 100% 이해하고 납득할 겁니다. 고3들은 고3들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까봐 하는 말입니다. EBS 교재가 딱 그 상황이죠. EBS 교재가 수능에 50% 연계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EBS 교재를 보셔야 합니다. 안 볼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내신 시험 범위는 국어의 경우에 수능 특강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EBS 교재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이 선생님, 어차피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나오니까 잘 됐네요. 예, 좋죠. 근데 공부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쌤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재수생이나 아니면 고3의 정실어라면 EBS를 이런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수실어라면 EBS를 저런 방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실어인지 수실어인지를 먼저 정하고 EBS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가장 문제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정실어인데 EBS를 내신 대비처럼 공부할 때 발생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죠. 내신 대비를 위해서 EBS 교재를 한 작품 본다. 한 작품에 20분, 30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수능 대비라면 그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훨씬 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실어가 EBS를 내신처럼 공부하면. 두 번째, 이건 뭐 몇 년 전 사례이긴 한데요. 대치동 주변의 인근 학교에서 예전에 이런 문제를 냈어요. EBS 독서에서 말이야, 지문을 던져주고 거기에 괄호를 뚫어놨어요. 그리고 괄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래요. 물론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내신을 잘 봐야 되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건 결국 20번이고 30번이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의 외우다시피 읽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요. 반응 회로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성의 문제,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요. 반응 회로가 고장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얘기할게요. 정실어로서의 EBS 공부방법과 수실어로서의 EBS 공부방법이 완전하게 다르고 그걸 정확하게 선택하고 EBS에 접근해야 된다. 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그 장르별로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선생님이 요 시가문학과 산문문학으로 좀 나누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쌤도 현대시, 고전시가 이 시가문학 파트는 EBS 교재를 잘 봐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현대시도 두 작품이 수능에 나오는데 그중에 한 작품이 EBS 연계고요. 고전시가도 두 작품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작품은 EBS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갈 수 없죠. EBS 교재는. 그런데 내신 대비로 현대시나 고전시가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공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표현법들을 일일이 정리할 거예요. 의인법, 화류법 이러면서. 그지?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여러 개의 구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번의 경우에 해석, 2번의 경우에 해석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설사 내신이 그렇게 출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고2 문학 내신 준비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이 작품들을 공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예. 근데 수능으로 공부를 하면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의 내용이 이렇구나. 그래서 주제가 이런 것이구나. 정도면 전혀 문제 없거든요. 수능 문제 푸는데. 고전시가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해석만 되면 수능에서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세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죠. 확실히 공부할 때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일단 현대소설부터 얘기해 볼게요. 현대소설. 이때까지 EBS 교재가 수능에 연계된 소설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대소설은 EBS에서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6, 9평에서 한 번쯤 연계될 겁니다. 6월달이나 9월달에 EBS 교재에 있는 소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6, 9평에 한 번 출제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현대소설이 EBS 교재도 연계돼서 출제되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소설에 있는 줄거리,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출제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출제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그냥 안 볼 수는 없으니 한번 정확하게 읽고 문제 풀어보고 끝내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 수능 준비하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소설을 읽는 힘을 기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전소설 잘 들으세요. 고전소설. 작년에 정을선전이라는 작품이 EBS 교재와 똑같이 거의 내용이 한두 개 바뀌고 출제됐어요. 수능에.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야, 그럼 올해 EBS의 고전 산문들을 꼼꼼하게 읽어야겠다. 예,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는데 재수생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 정을선전이 수능에 나왔을 때 어떻게 풀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EBS 교재에서 봤으니까 안 읽고 답 나오네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본 내용 같은 느낌이야. 친근함이 좀 있을 뿐이지 어차피 수능장에 가면 새로 다 읽고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이거 고전소설을 읽는 독해력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이 고전소설의 내용이나 줄거리를 기억하고 줄거리를 막 수업 듣고 해서 수능의 고전소설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훈련용으로, 산문학 교재는 훈련용으로 풀어보세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EBS 교재를 내신 대비용으로와 수능 대비용으로 푸는 구체적인 공부 방식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독서도 얘기를 한번 합시다. 독서의 경우 최근에 이제 수능에 나오는 새 지문이 다 EBS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지문을 잘 풀기 위해선 EBS 교재에 있는 독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려고 하냐면 EBS 지문, 독서 지문의 내용을 오른쪽에 노트를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공부합니다. 네. 그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출을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EBS 교재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네, 그 기출과 연관된 EBS 교재를. 네, 그죠? 낯선 걸 방지해준다 정도이지 실제로 어려운 문단이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는요. EBS 교재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결국 낯설지 않게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수능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정리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꼼꼼하게 읽고 문제 풀고 마치 선생님이 소설문학에서 EBS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독서를 두세 번 정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시간차를 두고 그 정도면 EBS를 공부하는 것이
뭐 수능을 대비해서는 그 정도 EBS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시로가 과하게 EBS 교재를 공부하면 시간 낭비에다가 반응 회로가 고장나요. 적절한 수준에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쌤 강의를 좀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눈치채셨죠? 쌤 강의는 수능 중심입니다. 핵심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 글쎄요. 쌤 강의로 내신 대비하는 건 힘들 겁니다. 내신 대비용으로 쌤 강의 듣지 마세요. 교재는 뭐 내신 준비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강의는 내신 대비용 강의는 아닐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해왔습니다. 선생님은. 현대시 고전시가 매년 그렇게 강의 외웠어요. 현대시 고전시가는 수업합니다. 이클 운문편으로 수업하고요. 산문문학은 수업하지 않습니다. 자습용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수특편은 3월 20일 날 개강할 겁니다. 총 15강 예정인데요. 최대한 컴팩트하게 수업할게요. 한 강에 40, 50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을 풀어보시고 이클 예습 해오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자, 뭐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요건 교재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혼자 공부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클 수특 산문편인데요. 산문편은 자습용 교재라고 말씀드렸죠. 지문별로 세 문제가 실려 있긴 하고요. 뭐 작품 정리는 안 할 수 없으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습용 교재니까 문제에 대한 해설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 중순에 발간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정리하자면 쭉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하자면 쌤 강의는 수능에 맞게 EBS를 효과적으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쌤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